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 제가 다른 곳에서 이 친노 친문 왕따 현상이 있다 우리 언론에는. 그래서 이 대선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언론의 역할인데 우리가 언론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요것에 대한 좀 더 이론적인 배경, 어떻게 이 왕따 현상이 만들어지는 이론적인 구조를 알아야 왕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방법이 체계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네,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왜 그러냐면은 모택동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힘은 설득의 힘이다. 설득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민주정치는 여론정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말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인데, 우리 사회에서 뭐 조중동이 또는 그 참여정부 때는 조동문이었어요. 조선동아문화일보. 왜냐하면 중앙은 조금 좀 달랐었거든요. 그때는 아무래도 예. 이제 홍석현 주미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수 수구 언론들뿐만 아니라 한결의 경향 오마이뉴스까지 이 편향성이 심각하고 자신의 강한 이념적 생각을 독자에게 강요한다는 데 많은 연구자들이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만 이렇게 자기네 생각이 강하고 자기네 이념과 입장을 이렇게 독자에게 세뇌시키려고 드는 게 아니라 네네. 진보 언론도 마찬가지다. 네. 아하.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가 되어 여론을 왜곡 오보하는데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말이 좀 믿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무슨 세월호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4대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연구한 게 많아요. 보면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딱 각을 세워서 정반대 주장을 해요. 정반대 프레임을 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노무현에 관해서만은, 지금 현재는 문재인에 관해서만은 이게 좌우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요? 아, 모르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편향성을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저도 그렇죠. 모든 인간은 자기 편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불교에서도 일견사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물 한 가지를 두고도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는데, 사람은 물이라고 하지만 물고기는 자기가 사는 집이라고 하고, 또 천상에서는 수정으로 보고 아귀는 피고름으로 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처럼 한 가지 현상을 두고도 네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뭐 이런 네. 그 일견사수 가지고 만든 뭐 라쇼명인가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편향성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의도적인 왜곡과 오보를 노무현과 문재인에 대해서는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뭐 조동문은 수구 우파의 잣대로 왜곡 오보하는 건 뭐 당연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무현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치명상을 당하는 거는 진보 언론이 보수 언론의 그 왜곡 보도를 확인 사살해 줄 때, 그럴 때 완전히 그 치명상을 입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러면 조중동에서 이렇게 왜곡을 했고, 이렇게 프레임을 짰는데. 그렇죠. 이틀 정도 지나면 진보 언론이 딱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예.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꺼번에 같이 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참여정부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내년 초 진로를 밝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신년 그 기자회견 네. 전에 이제 등산하시면서. 네네. 그랬더니 이때 내용은 뭐였냐면요. 복지 계획을 밝히고 증세를 할지 말지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예고를 한 건데, 네.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냐면 내년 초 중대 발표, 남은 임기 계획 등 밝히겠다. 마치 중도 사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탈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도 나왔었고, 근데 이때 그 YTNA 굉장히 아주 착한 기자 하나가 네. 노 대통령 내년 초 미래 구상 제시 이렇게 순진하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물 먹었다고 회사에서 혼쭐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하는데 진보 보수가 따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냐. 노무현 대통령은요, 보수 언론은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일 때도 저희들이나 이제 밑에 참모들이나 여사님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 이런 거를 갖다 드려야 보시지 별로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그들의 비판에 별로 아파하지 어차피 너희들은 않으셨어요. 그런 네, 어차피 생각이 다르니까 네. 뭐 그냥 들으면 되는 거고 그랬는데 진보 언론의 이제 비판이 굉장히 아프셨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주로 봉화에 계셨으니까 네. 이제 한겨레 경향 이런 신문들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산화하라. 산화하라 말도 했었고 그다음에 아주 조롱하는 부인의 잘못을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부인의 잘못으로 넘긴다는 치사한 인간. 그런 식으로 하는 칼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칼럼들은요 그 살인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 진영을 위해서 내가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결단을 몰고 간 데에는 이제 이런 진보 언론의 그 영향이 큰데 예. 그러면 뭔가 반성을 하고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행태를 문재인한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재인은 사드에 대해서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드 결정이 났을 때 장문의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페북에다가. 네. 그 입장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말 바꾸게 한다고 계속 이제 그 주자들이 경선 주자들이 비난을 하면 네.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쓴다는 거죠. 제목에까지.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촛불 집회 광주에 갔었는데 네. 그 문재인이 발언권을 요청했는데 그 진행 단체로부터 거절당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 오보거든요. 그 어디서 그렇게 보도한 거예요? 한겨레 경향이죠. 근데 실제 사실은 뭐냐면은 이제 단체에서는 정치인들에게 발언권을 안 준다. 그래서 거절한 건 맞는데 네네. 이제 시민들이 노무현이 아니라 문재인 연호를 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회자가 내려와서 문재인이 앉아 있는데 가서 마이크를 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언하고 손 흔들고 뭐 환호하고 그랬어요. 네네. 근데 그런 걸 이거를 보도해야지 그럼? 근데 이건 보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걸 보도하고 오보인데 안 고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언론 하나는 다음날 이렇게 살짝 고치는. 그리고 최근에도 개헌, 아주 합리적인 개헌 전략 보고서가 민주연구원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개헌론자들이 좋아할 보고서예요. 네. 왜냐면은 이제 문재인이 가장 개헌에 반대 입장을 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과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이것을 동아일보에서 굉장히 왜곡해가지고 특정인을 위한 개헌 저지 문건, 보고서도 아니고요, 문건. 마치 무슨 비밀 서류가 다니는 것처럼 개헌 저지 문건, 친노끼리 돌려봐, 친문끼리 돌려봐, 뭐 이렇게 기사를 처음에 냈어요. 새벽 3시에. 동아일보에서요? 예. 그렇게 내고 나서 이제 민주당에서 한 의원이 새벽 6시 3분 전에 이제 당의 해명을 촉구하는 그런 비난 성명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항의 성명 내고 오후에는 또 추미애 대표 방을 찾아가서 항의 면담을 하고 의원들이요? 의원들이. 그 내용 확인도 안 하고 예. 동아일보만 보고 예. 그리고 이제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마치 개헌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처럼 이 보고서가 써 있어요. 왜냐면 추미애 대표가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보고서를 쓰다 보면 왜 몇 달 전에 시작하면 최근 발언 다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보고 추미애 대표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보고서다라고 화를 내면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진상을 조사하라 그랬어요. 그럼 당원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상조사가 나올 때까지 그렇죠. 기다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이분들이 나가는 방송과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이제 계속 이 개헌 보고서를 비판하면서 이제 김용익 원장한테 책임을 지라. 의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현역 의원들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문제될 게 없는 보고서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그 저지에 관련한 문건이 있으면 한 문장이라도 찾아내라. 현상금을 주겠다. 라고 한 만큼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인 개헌 추진 보고서예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거는 또 보도도 안 됐죠. 됐나요? 그 보도 됐어요. 그렇게 이제 추미애 대표가 했는데도 이미 그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이 된 거지.
근데 이제 또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서 또 중진 의원들이 이번엔 또 찾아가서 항의를 하면서 원장을 해임시키라고, 원장 사퇴하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이고. 민주연구원이 돌아가지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쫑걸리는 왜 그래 진짜.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이게 그랬는데 이틀 후에 그 동아일보의 왜곡 보도가 있은 이틀 후에 똑같은 제목으로 개헌 저지 문건, 특정인을 위한 개헌 저지 문건, 뭐 하여튼 네. 예, 해서 이 의원들이 항의했다는 게 경향신문에 딱 나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진보 언론이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진보 언론 얘기에 앞서서 네네네. 이런 걸 왕따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왕따. 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권에 이렇게 왕따 있는 거 알아요? 아니요,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왕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쓰는 이론은 학교에서 이제 교사들이 쓰는 왕따 이론을 보니까 제가 이제 교육에 또 관심이 많아서 네. 교육 공부를 몇 년 전에 한참 했었어요. 교사분들하고 교수분들하고. 네. 그때 이제 선생님 성함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내네. 권재원 선생님인데 네. 그 선생님이 발표했던 그 왕따 이론을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정치권의 노무현 왕따, 문재인 왕따랑 너무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네. 왕따 이론 얘기를 좀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이 개헌 문건도 그렇고 지금 가해지는 문재인에 대한 대부분의 공격이 뭐냐면요. 사당화한다. 사당화. 네. 그러니까 개헌 문건이 나온 것도 특정인을 위한 개헌 저지 문건이라고 한 것도 네. 전략적인 개헌 전략 보고서를 네. 이제 이렇게 한 것도 이제 문재인 사당이다라고 해서 결국은 당 지도부를 흔드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인데 여기에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진보 언론도 같이 동참해서 흔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진보 언론이 이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팟캐스트에서 네. 과거 선거를 다 분석하고 있는데 네네. 진보 언론 때문에 선거를 다 져요. 그런데 늘 선거를 패배하면은 친문을 핑계를 대거든요. 아, 재밌네. 근데 저는 선거 패배 1등 공신이 진보 언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수 언론하고 똑같이 선거 결과를 분석해요. 그러니까 자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러냐. 왜 그러죠, 정말? 그 얘기는 제가 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왕따 일단. 이론 하는 것도 너무 바빠서 네네.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기 좀 더 궁금하네요. 네. 굉장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번에 진보 언론의 행태. 예, 그건 다음번에. 다음번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유는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판의 핵심이 뭐냐면은 친노 진영의 텃세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제 비노들이 이렇게 또는 반문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다. 이런 게 주로 이 YTN 그다음에 BBS 전영신의 아침 저널 이 반노들이 나가는 대표 방송들입니다. 꼭 정해놓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반노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누구예요? 어떤 의원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개헌 문건 파동을 보면서 느낀 것은 네. 이 사람들이 각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문이 저는 누군지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친문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냥 약간 문재인의 호의적인 것 같다? 또는 문재인이 영입한 사람인 것 같다? 정도는 알지만 네.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증거는 없는데 네. 이 개헌 보고서 파동, 문건도 아니에요. 보고서 파동을 보면 33쪽짜리 매우 심려 있게 쓴 박사가 쓴 보고서예요. 근데 이 보고서의 파동을 보면서 느낀 건 반문은 확실히 존재한다, 민주당에. 40분입니다. 40명이요? 예. 나 40분이라서 졸다가 깜짝 놀랐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요? 전 다 알아요. 누군지. 그럼요. 전 다 알죠. 근데 그리고 이분들이 저 인간들이 내가 나타나면 다 도망가 또.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우발적으로 이렇게 막 분개해서 언론 보도를 보고 분개해서 한 게 아니라 네. 이 보고서는 대외 비보고서예요. 대외주의라는 빨간 글씨가 붙은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거잖아요. 네. 그럼 유출자가 의도적으로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보도를 동아일보가 한다는 정보를 민주연구원에서 미리 입수해서 기자에게 전날 전화를 해서 그런 보고서가 아니다. 아하. 그리고 최고위원과 대선 주자 모두에게 다 돌렸다라고 해명을 해요. 근데 그거 싹 무시하고 친문끼리 돌려봐. 이렇게 기사가 제목이 나와요. 맞아. 저도 그렇게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가공된
그 보고서를 누군가 유출해서 가공한 제목을 올려서 이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때린 거죠, 열심히.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재명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는데 박원순 시장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게 친문 사당이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때부터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를 예. 까는 프레임을 공식적으로 갖고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 저는 박 시장님도 희생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왜냐면 내부 배경이 있어요. 진보 저는 근데 그렇게 옹호를 해야죠. 네, 아니, 왜냐면 저는요. 예. 그 팩트는 분명히 얘기해죠. 그 내부의 캠프가 예. 좀 이상하게 구성이 됐어요. 예. 그 내부에서 나름 브레인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 정치권 바닥에서 제일 머리 안 돌아가는 분들. 그분들이가 있어요. 그리고 구정치인인데 호남의 뿌리를 두고 있는 분. 네. 조직에는 뭐 달인이라고 하는데 그 흘러간 물이거든요. 네. 그분이 거기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 시장이 호남 지지를 받아가면 지지가 올라간다, 전체적으로. 호남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전공법으로 문제를 깔아.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여의도 정가에서 도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제 우리 이 제 주위에 기획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이 그러지 말라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왜 문재인 대표를 이렇게 까냐. 네. 유일하게 우리 중에서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안희정도 그렇고 서로 후보들끼리 네. 그렇게 아주 스크래치 내는 이런 현상이 없는데 왜 유독 그 문재인만 까냐. 그리고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어서 얘기하니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걸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밑에 내가 들었던 정보,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박 시장의 전략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심중을 굳힌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은 네. 그래 적어도 문건 사건은 경향신문까지 그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박 시장으로서는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선 주자들도 제발 언론 보고 공격하기 전에 당의 사정을 먼저 알아보고 사실 파악을 하고 발언을 하면 좋겠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공격을 하니까 그 문제가 됐던 의원들 있잖아요. 예. 그 의원들이 그 항의 문자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그 민주당 당원으로부터.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당원인지 아닌지 무슨 뭐 알바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문 지지자로 그냥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한정을 해버린 거예요. 18원 예, 현금 예. 넣고 또 달라고 그러고. 예, 그게 영수증 이제 우리가 달라고 하고. 탄핵 때 이제 새누리당 의원한테 썼던 수법이거든요. 이제 그 탄핵 빨리 동참하라고 또는 네네네. 이제 탄핵 때가 아니라 국정감사 때 이제 정말 이상한 발언하고 최순실 비호하고 이랬던 의원들에게 네. 이제 화를 친일파 닮은 이름을 갖고 있는 의원. 그러니까 화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했던 건데 네. 이제 그거를 어떻게 같은 당 의원에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이 당내 민주주의가 우려가 된다. 이거 당내 민주주의 해가 된다. 이런 발언을 이재명 시장이랑 박원순 시장이랑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발언이 진짜 민주주의에 우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당원이 그렇게 늘 지지해주고 의원들 매일 문자 폭탄 맞고 선거 때만 되면 하는데 이 정도 항의도 못하냐 이거죠. 왜냐면 의원들이 먼저 잘못한 거잖아요. 예. 왜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언론 보도만 보고 언론에 가서 그렇게 당 지도부를 해야 하는 그런 발언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반성을 해야지.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박사모들은 표창원 의원한테 문자를 몇만 통씩 보낸대요. 그건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이 박사모들이 또 얼마나 득달같이 행태를 합니까? 예, 그리고 저는 지난 대선에 저는 안철수 의원을 나쁘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측만 했을 뿐이에요. 그냥 거품이다. 꺼질 거다. 기분 나쁠 수 있죠. 지지자가 나쁠 수는 들으면.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올라간다. 제가 제안도 해줬어요. 안 들었어요. 이렇게 저는 안철수를 굉장히 위하는 마음에 네. 정말 안철수에게 많은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왕따 이론도 사실은 작년에 제가 오마이뉴스 칼럼으로 다 쓰고 그게 안철수를 위한 제가
연작 칼럼을 7개를 쓰면서 거기에 다 썼던 거예요. 제발 언론의 친노 왕따 프레임에 속지 마라. 그랬는데 그 안철수 지지자들에게 제가 당한 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 그 핸드폰이 제가 이제 정치인이 아니니까 네. 핸드폰이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이 트위터를 제가 몇 달 쉬고 뭐 다시 하고 이럴 정도로 정말 그 온갖 쌍욕과 뭐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걸 당했는데 네. 한 번도 저는 그분들에게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교수님 훌륭하시다. 왜냐면은 이해를 해요. 왜냐면 그분들도 상처받은 마음을, 그러니까 나는 그렇죠. 안철수를 욕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예측이지만 그렇죠. 이게 아프게 들릴 수 아프게 있거든요. 들리지.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고 제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지만 예. 그냥 쉬겠다. 당신들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내가 반성하는 의미로 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민주주의지. 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당원한테 항의 문자 받았다고 그걸 또 보수 종편에 나가서 또 보여줘요. 그 문자를. 그러면서 이 문 지지자들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옛날에는 기승전 노무현. 비가 와도 예. 돌뿌리에 채워 넘어져도 노무현 때문이었는데 예. 이제는 기승전 문재인이었는데 예. 이제는 문재인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기승전 문재인 지지자 하면서 문재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문재인 지지자 관리 좀 해라. 아하. 근데 이게 관리하라는 게 되게 웃기는 게 제가 그 조선일보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보고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조국, 문성근, 조기숙이 지령을 내리면 이 지지자들이 18원 보내고 이렇게 막 문자 폭탄, 문자 테러를 한다. 이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테러범이 됐다고 항의 문자 하나 보내고. 근데 그래서 제가 문자를 정말 이렇게 지령을 내리고 이분들이 했는지 가서 그 페이스북을 다 찾아봤어요. 그 의원들. 그랬더니 의원들이 항의 문자를 받고 막 해명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이분들을 비난하기 전에 올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이 누구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미건스 잘 아시잖아요. 예? 정봉주 말도 안 듣는 거. 예, 그럼요. 저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들은 옛날 분들은 사조직 개념이 있어서 네. 정치에는 사조직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조직은 뭐냐면 내가 돈을 주고 민주 산악회. 내가 시키면 움직이고 동원의 정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개념에는 이게 자발적으로 이런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교수님, 더 예. 들어가시기 전에 예.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일테면 그 기승전 노무현, 예. 그다음 기승전 문 네. 이렇게 갖고 이제 왕따 시키는 분위기가 있는데 예. 주로 보수 언론이 하면은 진보 언론이 쫓아간다. 예. 자, 여기까지 살짝 정리하다가 이제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예. 개헌 문건이 정책연구원 아니죠, 지금은. 민주연구원. 민주연구원에서 개헌 문건이 나오는데. 개헌 보고서. 개헌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동아일보에서 먼저 보도를 해요. 예. 근데 보도하기 전에, 알고 이런 그 보고서가 아니니, 그렇게 하면 왜곡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사 쓰지 마라. 예. 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친노가 돌려보기 위해서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서 만든 보고서다. 예. 그리고 이것은 친노가 돌려본 거다. 예. 예? 네. 그리고 그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당에서 이른바 반문이라고 하는, 반노라고 하는, 나름 비주류인 사람들이 앞장서서 해명하라고 비판하고, 예. 그리고 종편 나가서, 예. 자기들이 주로 나가는 거기 나가서 비판을 하고, 예.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서 이제 해명이 됐단 말이에요. 예. 해명이 되는 와중에 지지자들이, 예. 당원들이, 예. 당신들 왜 확인되지도 않은 거 갖고 그렇게 문제를 삼습니까? 예. 그리고 과거에 우리 탄핵 때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보냈던 18원 항의 문자. 저거죠. 후원금. 후원금. 예. 18원 보내고 예. 다시 영수증 보내줘라 하고 그 다음에 나 이제 해지하마. 이 방식을 예. 당에서 약 한 40명 되는 그 반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다 보낸 건 아니고 이제 일부. 언론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보내니 이제는 친문이 아니라
이 친문 지지자들 네.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관리를 좀 해라 네.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문재인을 왕따시키는 이런 의원들, 네. 언론들 예. 이런 현상이 지금 당에 팽배해 있다. 예. 이런 거죠. 네, 네. 그런데도 문재인 지지율가 이렇게 높은 게 저는 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요. 예. 그 공감이 가는 게 예. 지금 정봉주와 밀어올렸던 미건스 가면은 이미 친문이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 거기서 누가 네. 정봉주를 막 지지하고 발언한 내 팬카페인데 네. 게시판에다가 네. 글을 쓰면 네. 꺼져 새끼야. 진짜예요? 그럼 내 오. 팬카페에서 꺼져. 지금 오로지 뭐냐. 그러면 제가요. 이게 친문 지지자들이 내 팬카페까지 점령해서 이 친문 지지자들 진짜 문제다. 이들의 배타적 성향, 네. 이들의 고립적 성향 네. 이런 것 때문에 이 우리 당이 문제다라고 혹은 이 진보 진영이 문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정상이에요. 근데 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분들이 다 정봉주를 지지하고 있었던 분들이고 지금 제가 정치할 수 없으니까 그럼 누구를 지지할까 하다가 합리적으로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막 정봉주 지지하는 글 쓰면 야 지금은 대선 시기인데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안 지지할 것인가 하는데 너는 네 사랑의 표시가 마음이 있으면 그냥 정봉주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 이런 거로 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언젠가 그분들이 저한테 오겠죠 다시. 지금 그렇다고 문재인 지지하니까 저를 지지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마찬가지인 게 사실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박원순 시장도 지지해요. 그럼요. 네. 그걸 왜 배타적으로 보냐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사실은 이제 저는 친문 소리 듣기 싫어서 문재인에 대한 기사는 잘 얘기 안 해요. 제가 이 지금 친문 왕따 얘기를 하는 건 네. 이거는 언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고 예. 대선 전략과 관련한 문제라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혹시라도 친문으로 분류될까봐 사실 그동안 제 트윗을 보시면 대부분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에 대한 칭찬글. 왜냐면 두 저하고 분이 사석에서도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두 분이 현장에 있고 현장에서 정말 일을 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 것들을 주로 했는데도 예. 이제 어쨌든 신문으로 몰린 거야. 그렇죠. 몰리고 그 안철수 지지자들한테 저만큼 당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억울하시죠? 지지자들은 뭐 별로 억울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요. 예. 타이밍을 놓쳤어. 광고 듣고.